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는 세 가지인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오늘 밤 아주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혐의를 좀 살펴보면 2월 달에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신도 명단이나 집회 장소를 축소 신고한 걸 주도한 혐의,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자금 56억 원 등을 통해서 신천지 연수원이나 평화의 궁전을 지었는데 그게 자기 돈으로 져야 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신천지 돈을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언론사에서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질 않았고요.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를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영상 잠깐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장이 떨어지려면 네. 거짓 자료를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은 은폐를 한 정황이 있는지 뭔가가 뒷받침이 돼야지 지금 되는 거죠. 사실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신도수나 집회 장소 축소해서 신고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느냐, 주도했느냐,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검찰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했는지,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56억의 횡령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종교 그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했다는 건 사실 혐의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구속이 되기 힘들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은 용돈 받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교인들이 용돈 준 거 가지고 쓴 거지 내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횡령 여부도 교회 자산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 횡령은 구체적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뭐 어떤 거냐면 지난해 3월에 김남희 씨라고 내연관계 이만희 총장 내연관계 있었던 분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건데 수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명의 계좌에 48개 계좌에서 돈이 이만희 총회장의 아내인 유천순 씨라는 분의 생활비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게 48개 계좌로 계속 돈이 입금이 되고요. 이게 교회 계좌는 보면 한 129개가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활용이 됐어요. 계좌를 만들었다가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이게 자금 세탁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32억 원이라는 돈이 넘어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는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나온 돈의 횡령 금액을 56억 원이거든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밝히질 않았어요. 왜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돈이 교회 계좌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부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희 총회장도 그렇고 신천지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내부 회의를 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이쁘게 됐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추미애가 코로나를 입국시켰다고요. 모든 권한은 출입국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특정교단이죠. 특정교단 신천지를 강압 수사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정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 보니 신천지가 걸린 거예요. 지금 뭘 하면 되냐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지난 3월 국회 법사위 회의 영상을 언급하면서 적극 공유도 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7분짜리 영상인데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유튜브 영상 좀 찾아봐서 와 진짜 못됐네 이 사람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게 20일인가요? 온라인 네. 화상 회의 영상에 오디오만 지금 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희 그 첫 검찰 조사 다음에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요. 20일 날 베드로 지파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베드로 지파의 직책을 갖고 있는 간부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 간부가 지금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저 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민청원 올릴 테니까 그 국민청원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탄핵, 추미애 장관 탄핵에 동의해달라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 결국 본인들에게 지금 조사가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 막고 국민적 여론을 움직여서 본인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의도를 만들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신도들이 이 예. 말을 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23일 날 정식으로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거기에 지금 물론 신도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이 발언이 신도들에 영향을 미쳐 신도들도 아마 동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구조 자체가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컨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이제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예, 맞습니다. 신천지 총회는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총회는 이건 간부 개인의 의견이지 총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입장이 아니고 해당 간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의혹을 갖는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대로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만 보면 과연 이 신천지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SNS에 글 올렸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검찰 개혁 반대하는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지는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 달라. 즉 신천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아니겠나 이런 의미로 뉘앙스로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까지 가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글의 내용을 보면 근데 아마 이제 신천지가 지난번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사과하면서 인사할 때 네. 국민들을 향해 절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팔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잘 아시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있는 시계였거든요. 지금 네. 저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이거나 관계란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걸 일부러 특별한 시계를 만들어서 본인하고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나눠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바로 발끈한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네. 저희 프로에도 출연하시는데 추 장관이 무리한 음모론 펴고 있다 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쓴 거를 좀 읽어보면 단순히 우연한 일치로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할지라는 전제를 하면서도 보수 언론, 미래통합당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신천지가 같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같이 짜고 하나 보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은근슬쩍 우리하고 거기하고 엮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설 쓰고 있네. 근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 본인도 이렇게. 소설이라는 네. 표현을 썼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정치권과의 연루설로 그냥 끝날지 네. 고소고발 안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이거는 아니죠. 뭐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직은 전혀 없고요. 네. 뭐 특정하게 이 종교와 누가 연관됐다 해서 누군가가 명예훼손으로 뭐 허위사실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허위사실만 대외적으로 알렸다고 하면 허위사실만 알린 걸 처벌하는 규정은 지금 법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미네르바 사건 때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 판결이 나와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수사로 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의 그냥 이런 말 그대로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천지발 코로나19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한데요. 어쨌거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될지 안 될지 그거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혹서기 특별 편성으로 사사건건은 다음 주 한 주 결방하고요. 8월 10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